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찬 기자입니다. 오늘은 소위 검찰에서 발표를 해가지고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있는 소위 특수활동비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국정원 특수활동비 받았다는 그 부분의 진실을 제가 바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1월 4일자 목요일자로, 엊그제 목요일자로 박근혜 대통령이 소위 국정원 특수활동비 36억 5천만 원을 사용했다. 그래가지고 특가법상 뇌물수수죄 그리고 국고손실 혐의 두 가지를 적용해서 추가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18가지 혐의가 대통령에게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두 개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종편이나 일부 기성 언론 보면은 앞으로 뭐 더 늘어날 것이다. 18개가 아니고 20몇 개가 될 것이라고 난리를 치는데,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그리고 종편과 소위 기성 언론의 보도를 보면서 왜 이래 진실을 모를까? 기자들이 조금만 취재를 하면은 이 진실이 드러나는데 왜 이래 모를까? 그런 의문이 하나 들고, 다음 두 번째,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이미 박근혜 대통령에게 18가지 혐의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죄만 봐도 엄청난데, 그게 뇌물수수죄가 다 있습니다. 엄청난데 이번에 또 특가법상 뇌물수수 국고손실, 이게 적용이 됐습니다. 자, 특가법상 뇌물수수는 수뢰 받은 액수가 1억 이상일 경우에 무기 또는 10년입니다. 무기 또는 징역 10년이에요. 국고손실죄, 이거는 회계 책임자가 횡령이나 배임을 저질러서 국고에 손해를 입혔을 때 이게 성립하는 죄인데, 혐의액이 5억 원 이상이면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6억 5천만 원이니까 이미 거의 뭐 무기징역 이런 그런 죄예요. 이미 18가지 혐의에도 뭐 거의 뭐 뇌물수수죄니까 무기징역 같은데 또다시 무기징역을 왜 검찰이 이걸 또 기소를 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 첫째는 뭐냐? 박근혜 대통령을 소위 영원히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겠다. 워낙 박근혜 대통령의 존재가 소위 무섭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대단하다 보니까 못 나오게 하겠다는 그것도 하나 있어.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 혹시 이미 기소한 18가지 혐의, 그 혐의가 무죄가 될 경우 어쩔 거냐? 무죄가 될 경우에 대비해 가지고 이걸 추가 기소하지 않았느냐 할 가능성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그걸 쭉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 검찰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박근혜 대통령을 추가로 기소한 데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 그 움직임과도 상당히 영향이 있습니다. 이재용 부장은 지금 이 뇌물 부분에 대해 가지고 법조계 분위기는 무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입니다. 자, 진아씨 오늘 돌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 이 뇌물수수 이것도 보면은 이걸 이제 소위 이야기했다는 사람이 국정원 기조실장이에요. 국정원 기조실장 이헌수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헌수라는 사람의 진술에 따라가 이런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은 국정원 기조실장이면 자기가 당연히 돈을 소위 집행을 하고 회계 책임자예요. 이 사람이 당연히 이 사람도 처벌 대상이 들죠. 그런데 이현수 실장은 지금 그냥 풀려나 있습니다. 반면에 남재준 초대 국정원장, 그다음에 이병기 국정원장, 이병호 국정원장, 세 분의 전직 국정원장, 이미 두 분은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 구속 기소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지금 재판 과정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대가 바라지 않고 그냥 청와대 예산 그 지원하기 위해서 돈을 보냈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게 본격적인 재판, 특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소위 이 국고손실죄, 이게 기소가 되면 수사 기록이 다 나옵니다. 이제 수사 기록을 봐야 우리가 진실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뭔데 지금 청와대까지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반에서 모르는 사람들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는 뭐 간첩 잡으라고 준 돈을 말이여 대통령이 마음대로 썼다 보는데 이거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즉 기획재정부에서 만든 예산비 기금 운영 계획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은 특수활동비는 뭐냐? 정보 수집, 정보 또 사건 수사, 정보 및 사건 수사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다예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정보 수집을 위해서 또는 사건 수사를 위해서 또 여기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 여기에 들어가는 게 전부 다 특수 활동비입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상권 분립 아닙니까? 정부, 행정부는 소위 국정원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사법부, 법원도 특수활동비 있습니다. 입법부, 국회도 다 특수활동비 있습니다. 다만 특수활동비는 이거 공개를 안 하다 보니까 우리가 내용을 모를 따름이지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 다 있습니다. 저도 기자 시절에 저도 이 특수활동비로 밥을 얻어먹은 적이 있습니다. 뭐냐? 제가 소위 말해서 안기부 직원도 만나고 소위 검찰 수사관들도 만나고 경찰 관계자도 만납니다. 그러면 저도 그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얻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취재 활동을 하기도 하지만은 그분들은 또 저를 통해 가지고 언론 그 동향이 어떻고 지금 이런 사회 분위기가 이렇구나 하는 것도 알면서 수사나 정보 수집에도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그 만남 자체가 도움이 되는 그러다 보니까 점심 먹을 때쯤 되면 그 사람들이 밥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공무원보다는 기자인 내가 본 건 많이 봤습니다. 밥값 제가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거 참 국가를 위해서 쓰는 돈이기 때문에 이거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점심을 얻어먹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건 무슨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특수활동비예요. 그게 쉽게 말해서 자 광화문에 누가 데모를 합니다. 그러면 옛날엔 정경이 지금 의무경찰 아닙니까? 의경이 출동을 합니다. 데모 끝날 때까지 대기하고 그리고 밤늦게까지 있을 때 있고 그럼 그 의경들 밥 먹여야 되고 따뜻한 물도 먹여야 되고 할 거 아닙니까? 그건 또 특수활동비예요. 그것도 우리 주변에 널리 이게 많이 서여 있는 돈입니다. 다만 그 금액을 얼마다 하고 한정을 못 지다 보니까 국가 예산에다 반영을 못하고 그래서 국정원 이름 아래 국정원 그 예산 아래 그 속에다 이게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대충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특수활동비가 워낙 비공개가 되다 보니까 이게 잘 모르지만은 금액을 제가 이제 통계를 보니까 각 정부에서 청와대가 사용한 특별비가 공개된 적이 있나요? 청와대가 사용한 게 다 공개됐습니다. 다 공개됐는데 그 전에 이제 일단 청와대는 행정부의 한 부분이고 특수활동비를 쓰는 부서가 청와대뿐만 아니고 20개 기관입니다. 정부 부처에. 그러니까 법원하고 국회 빼고 정부 부처의 20개 기관이 이 특수활동비를 다 쓰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해 가지고 제가 통계를 보니까 2009년도 통계가 나옵니다. 보니까 8,623억. 그러니까 20개 기관이 8천억을 같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2010년에 8,647억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돈이 검찰에도 가고 경찰에도 가고 물론 제일 많이 쓰는 데는 경찰입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소위 뭐 국세청도 가고 전부 다 갑니다. 이게 이 특수활동비라는 게.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사용한 게 얼마나 되느냐 방금 물으셨는데 저도 이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서 사용한 특수활동비 이 금액이 쭉 나옵니다. 2003년에 103억 2천만 원, 2004년에 106억 3천만 원 이 청와대입니다. 2005년에 108억 5천만 원, 2006년에 111억 7천만 원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토탈 한 5년 동안 쓴 게 한 500억 규모가 됩니다. 이명박 정부 마찬가지예요. 2008년에 115억 1천만 원, 2009년에 117억 원, 2010년에 138억 5천만 원. 이래서 이명박 정부 때도 한 500억 이 다 쓴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5천만 원 썼다고 지금. 그러니까 2013년에 137억 9천, 2014년에 146억 9천. 이미 그 청와대가 역대 청와대가 5년 단위로 한 500억씩 해가지고 썼던 돈이에요. 이건 다 청와대에서.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그 이름을 썼는데 이 돈의 상당수가 청와대 직원들의 봉급 보존용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청와대 직원들은 소위 직업 공무원이 아니고 어느 날 정무직으로 청와대에 들어온 공무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무직 공무원이 되다 보니까 이 소위 직급은 상당히 높아요. 1급, 2급, 3급이 높은데 호봉, 공무원은 호봉입니다. 근속, 연수에 따라서 봉급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청와대에 들어가 3급 소위 말해 가지고 행정관이 됐다. 그럼 3급이면 우리로 따지면 부의사관입니다. 그럼 3급의 기본 봉급이 있고 그게 1호봉이에요. 그럼 기본 봉급이에요. 이게 10년, 20년 돼야 굉장히 돈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는 5년 있다 떠날 사람이고 그 전에 공무원 안 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같은 소위 말해가 서기관이다 부의사관이라 하더라도 봉급 차가 굉장히 납니다. 그거 보존을 또 해주는 게 특수활동비입니다. 이 대통령이 만드는 돈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특활비라 해가지고 특수활동비라 해가 막 굉장히 사람들이 뭐 눈먼 돈이다 뭐 이상한 돈이다 간첩 잡는 돈이다 하는데 전혀 그런 돈이 아닙니다. 이게 그러면 역대 청와대에서 이 특활비 사용 내역 이 공개했느냐? 법에 이거 안 해도 됩니다. 이거는 법에 이거 특활비 집행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감사원의 계산 증명 지침이라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감사원 이 지침 자료 보면은 이거 특수활동비는 증빙 자료 그러니까 어디에 얼마만큼 어떻게 썼다는 거 증빙 자료 남기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사용 내역 공개할 필요도 없고 증빙 자료 안 남겨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액수가 얼마를 썼습니다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지금까지 그 청와대에서 특활비가 문제가 된 적이 있었나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전혀 문제도 딱 한 번 됐는데 문제가 안 됐는데 다만 이제 세상이 조금 변하다 보니까 이제는 투명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도 그래서 이제 시민사회단체에서 많이 이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활비의 투명성. 자, 국회도 공개라. 청와대도 공개라 하는 그게 있는데 그러면 역대 청와대에서 이게 문제가 된 적은 딱 한 번 있습니다. 한 번은. 그게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니까 이 특활비의 문제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때 민정수석도 했고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에요. 자, 노무현 정부 때 그럼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때 정상문 총무비서관입니다. 정상문 총무비서관. 지금으로 따지면 이재만 총무비서관 같은 위치예요. 이 사람이 이제 2004년부터 3년 동안에 특수활동비 12억 5천만 원 그것을 횡령했다는 그 혐의로 유죄가 확정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럼 12억 5천만 원을 정상문 총무비서관이 횡령했느냐? 아닙니다. 이 전부 다 노무현 대통령 개인이 쓴 돈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정상문 총무비서관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시기 전에 소위 말해가 야당 정치인 시절에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사업하면서 실패하고 날린 돈 그런 돈에 대해 가지고 투자자들이 내 돈 내놔라 하니까 그거 대통령을 대신해서 막다가 결국은 이제 횡령으로 이분이 이제 복사를 하고 그 때문에 또 그때 당시 세물 사건으로 뭐 그랬다고 저는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예, 그때 뭐 장수천이라는 샘물 그것도 있고 사업도 노무현 대통령이 다 실패하고 막 그런 그게 있는데. 근데 그때 당시로서는 그거는 공무로 쓴 게 아니고 그 순전히 노무현 대통령이 개인적인 그렇죠. 은별로 메고 쓰니까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했는데 대통령이 들었기 때문에 문제는 안 됐지만은 사용 내역을 작성하지 않았다 하는 부분 때문에 법원에서 그때 횡령죄를 인정을 했습니다. 자, 그때 판결문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수활동비 중에서 대통령 개인에게 지급되는 소위 순수 국정운영비는 국정 수행을 위한 활동비의 성격이다. 즉 경력이랄까 뭐 이런 돈이다. 이 경비인데 그런데 정상문 총무비서관은 그 사용 내역을 전혀 작성하지 않았다. 이걸 딱 하나 문제 삼은 거예요, 법원에서. 그래서 피고인, 그래 정상문이 지출관인 경리국장으로부터 매주 5천만 원씩 현금으로 교부받아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전달했는데 사용 내역을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횡령이다.
해가지고 이제 이 유죄를 받은 건데, 자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아니 똑같이 이거는 횡령죄를 적용해야죠. 횡령죄를 한다면은 이재만이 됐든 아니면 이현수 국정기조실장이 됐든 그 사람들하고 횡령죄로 하고 횡령죄 공범으로 하면 될 건데 왜 대통령은 국고손실죄를 적용합니까? 그것도 제가 그래 엄격한 국고손실죄. 그러니까 검찰의 의도라는 게 제가 볼 때 아 이거 너무 의도가 보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 검찰이 소위 말해가 그럼 대통령이 이 특활비 이거 썼다. 무엇을 증거로 했느냐? 그 신문에 보니까 뭐 최수원 씨 메모라고 해서 나온 게 있더라고요. 바로 이겁니다. 이거 보세요. 저 BH 제가 앞에 딱 있는 거 BH 그리고 블루하우스 청와대 J니까 뭐 정호성 그다음에 리니까 이재만 AN 하니까 안봉건 정호성 뭐 이재만 안봉건 남은 금액 뭐 얼마 킵 보관하고 있다 이런 내용 그건데 자 저도 이걸 보는 순간에 야 이거 진짜 이 글씨가 최소한 피고리 글씨라면은 야 이건 빼도 박도 못할 증거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바로 1월 4일 날 이게 보도되자마자 1월 4일 날 제가 오태희 변호사에게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이거 좀 확인해 줘라. 이 잡힐 글씨가 누구 건지 이게. 그래서 오태희 변호사가 1월 4일 날 구치소로 최소한 피고인을 변호사 접견 가가지고 자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다. 그리고 이게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거다. 어떻게 됐는지 좀 이야기를 해달라. 그러니까 최소한 피고인은 제가 쭉 기록을 보면은 거짓말 안 합니다. 차라리 모르면은 말을 안 하든지 모른다 하지. 거짓말은 절대 안 합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최소한 피고인이 딱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말이야 내 글씨는 맞는 것 같아. 내 글씨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이게 참 날짜도 없어요. 매돌비 작성 그것도 날짜도 없고 내가 이걸 왜 언제 이거 썼는지 참 기억은 안 난다. 그러나 내 글씨는 맞는 것 같아 된 거예요. 그게 이제 1월 4일 날 오태희 변호사가 이제 가니까 이야기 듣고 1월 4일 밤새도록 최소한 피고인이 이거 고심을 했습니다. 이거 기억 대사를 내고 그래서 1월 5일 날 금요일 날 오전에 이경재 변호사가 다시 접견을 갔습니다. 그래 가서 기억이 나느냐 탁 하니까 최소한 피고인 아이고 기억납니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거 내가 쓴 거 맞고 기억이 납니다. 이게. 그럼 이게 언제 작성된 거냐? 이게 2016년 9월 초예요. 그럼 2016년 9월 초가 뭐냐? 최소한 피고인이 소위 이제 언론에서 뭐 막 취재하러 돌아다니고 하니까 아이고 이 더 있었다가는 대통령한테 내가 피해를 끼치게 누를 끼치는 것 같다 해가지고 9월 3일 날 한국을 떠납니다. 그래서 한국을 떠나기 전에 그때 이제 이재만 총무비서를 만나가지고 대통령께 전해달라. 나는 이제 한국 떠나야 되겠다. 내가 더 있어봤자 대통령한테 피해를 줄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참 당신이 그동안 참 수고를 했는데 이 참 시국이 이러다 보니까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어떻게 하느냐 하고 이제 걱정을 하니까 이재만 비서관 말이 걱정하지 마세요. 대통령이 그동안 우리를 착착하게 우리를 다 챙겨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언제 얼마를 주셨고 뭐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13, 14, 15 그 최소한 피고인이 딱 그거예요. 내가 요 13 쓰고 동그라미 친 이유는 뭐냐 2013년도가 그렇다는 거고 요 14년도고 요 15년도고 근데 그래가 소위 이재만 비서관이 이야기하니까 이거 메모지 포스트잇 메모지에다가 내가 메모를 쭉 해놨다는 거예요. 딱 그거예요 이게 소위 말해가지고 자 근데 왜 검찰은 지금 이걸 왜 내놓는 거예요? 내놓는 것도 의도가 있지만은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자 검찰 그 보세요 발표 그래 저는 검찰 발표를 안 하고 검찰의 언론 플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검찰 언론 플레이를 통해 언론 보도 내용을 보세요. 보도 내용 보면 검찰이 이재만 비서관에게 이 증거 자료를 제시하니까 그동안 부인하던 이재만 비서관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아이고 여기 있는 대로 다 맞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진술했다는 게 지금 신문 보도입니다. 이재만이 뭐 거절한 거 있었나요? 아니 그게 아니고 자 그건 뭐냐 그건 무슨 말이냐 이재만은 지도 알 거 아니에요. 최소한 피고인이 자기 앞에서 쓴 거 그거 최소한 피고인이 쓴 겁니다. 그건 맞습니다. 이러면 되지. 와 검사님께서 증거를 제시하니까 제가 거짓말을 못 하겠네요.
지금 신문 그런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신문에. 그래서 제가 아니 검찰이 그러면은 아니 이거 이재원 비서관 보여줄까? 이재원 비서관 얘 이거 최소한 피고인한테 내가 그때 이야기했던 그 금액입니다. 그렇게 진술했다고 하면 되지. 그제서야 뭐 진실을 술술술 불더라. 어우. 참 검찰은 그래서 뭐 법정에서나 언론 플레이 하는 거나 정말 이게 유치한 짝이 없어요. 오늘 그러니까 이영재 변호사께서 이제 최소한 피고인을 이 변호사 구치소에서 변호사 접견하고 난 뒤에 오늘 소위 기자 보도문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내용. 자 이거 이재만 비서관이 한 말이다. 대통령하고 최소한 피고인이 짜고 이래 적은 게 아니고 이재만 비서관이 아이고 퇴직금도 못 받고 진짜 사후가 앞으로 노후가 걱정이 되는데 아이고 걱정 표시를 하니까 아예 대통령께서 그동안 저희들한테 이렇게 챙겨주셨습니다. 카미스 한 이야기를 적어놨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인계 변호사는 이 기자회견문에 바로 이렇게 주장합니다. 피고인 최승호는 지금까지 주장한 바와 같이 국정원 특활비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 관여한 사실도 없다. 그리고 최소한 피고인은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에게 명절 또는 휴가 때 돈을 지급한 사실도 없다. 본인이 지급한 게 아니고 이재만 비서관이 이렇게 자기네들 대통령께 받았다고 하니까 그것만 기록이 있을 따름이지. 또 최소한 피고인은 대통령으로부터 명절이나 휴가 때 이런 휴가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가 이 세 사람의 비서관한테 돈 전달한 사실 없다 이야. 그러면서 아니 재판도 시작되기도 전에 참 이런 이상한 이 증거 서류로 한 장 검찰이 언론에 이 이상한 증거를 제시하고 또 설명도 그럼 사실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재원 비서관 이야기가 최소한 피고인이 받아준 거다 하면 될 건데 왜 그걸 또 다르게 하느냐? 왜 다르게 설명하느냐? 참 진상을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이런 일은 위법 아니냐? 이걸 하지 마라 검찰이. 이게 이영재 변호사의 소위 말해가 오늘 기자회견문입니다. 그러면은 언론에 이런 거 써줘야죠. 이게 진실 아닙니까? 이걸 왜 안 써줘요 언론이? 그러면 아니면 날씨가 너무 기가 막혀. 그러니까 이진아 씨도 궁금하죠. 그럼 이게 왜 이 메모 뒤늦게 나왔느냐? 그래서 뭐 그렇게 잡아내려고 하면서 이걸 왜 지금 왜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그것 때문에 제가 법조 기자들한테 좀 물어봤습니다. 야 이게 왜 갑자기 나오느냐? 그러니까 저도 진실은 이 검찰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뭐 검찰이 저 같은 사람은 취재 협조를 안 하니까 그래서 기자들한테 물어보니까 기자들 이야기 그거예요. 최소한 피고인을 압수수색한 게 있습니다. 검찰이 그게 2016년 10월 26일입니다. 2016년 그러니까 작년도 아니고 재작년 10월 달에 10월 26일 날 검찰이 미승빌딩 소위 최소한 피고인의 거주지 미승빌딩 다음에 뭐 WK 사무실 여기를 압수수색 합니다. 거기서 이 메모지 한 장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근데 검찰은 처음에 이거 보고는 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내팽개 쳤다는 거 아닙니까? 떡 해놓고 그러다가 이제 1년 한 3개월 정도 지나가 가만히 보니까 초대 BH J.D. 거기에다가 이현수 국정원 기조실장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이야기하니까 이걸 이제 끄집어낸 거예요. 이게 보니까 기자들도 그러니까 검사들이 이미 처음부터 수사할 때 진짜 제대로 진실을 보겠다는 게 아니고 일단은 대통령과 최소한 피고인을 엮어가지고 빨리 구속시켜가 탄핵시키고 구속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뒤지다 보니까 이런 거 하나 찾아냈다는 건데 얼마나 수사가 그동안에 진짜 어떤 목표를 갖고 했는지 계속 그런 걸 또 계속 찾아내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검찰의 발표 내용은 제가 말씀 안 드린 이유가 딱 그겁니다. 검찰 발표 저는 못 믿겠다 이게요. 뭐 누가 얼마 주고 누가 뭐 저 약 기치료비 값을 얼마 주고 뭐 어쨌다 한데 그건 제가 못 믿겠다. 일단 대통령이 이제 추가 기소가 되셨습니다. 그러면은 검찰은 수사 기록을 다 법원에 제출해야 됩니다. 법원에 수사 기록 탁 넣으면은 그거 보면 진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 거짓과 진실을 통해서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 산을 이 방송하는 그게 전부 다 수사 기록입니다. 수사 기록은 결국 그 당시 언론 보도하고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그리고 남재준 전 국정원장, 이병기 전 국정원장 그리고 이현수 국정원 기조실장
이병호 국정원 원장 이런 분들의 수사 기록, 진술 내용 면밀히 검토해야 됩니다. 딱 검토해가지고 과연 저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 진짜 안 믿습니다. 그냥 검찰이 너무나 노골적으로 언론 풀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도대체 검찰이 대통령 겨냥해서 이렇게 무리한 수사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게 오늘 이 설명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아니 대통령을 이미 18가지 혐의로 그것도 뇌물로 엮어놨는데 거의 무기징역 가까운 그런 걸 엮어놨는데 왜 또 이걸 하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유는 아까 제가 처음에 뭐 이유 두 가지가 있던데 평생 감옥 못 오겠다 그게 아닙니다. 이유는 딱 뭐냐? 이재용 부회장 지금 항소심 진행 과정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어쨌거나 1심에서 자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이런 재단과 관련된 돈 낸 거, 그건 무죄가 다 됐습니다. 그럼 유일하게 제가 되는 게 이제 삼성전자가 코아스포츠에 소위 말해가 말값하고 컨설팅 비용으로 73억 준 거, 그것만 지금 뇌물로 지금 걸려 있는 상태예요. 그게 지금 2심을 받고 있는데, 자 2심 재판에서 이런 일이 딱 벌어진 거예요. 뭐냐? 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 정영식 부장판사입니다. 아마 지난시도 재판 가시가 이분 보셨죠? 정영식 부장판사. 네, 신선처럼 이분 평이 뭐 눈썹도 하얗고 뭐 이래가지고 신선처럼 생겼다 이런 뭐 평가를 상당히 이분이 많이 받고 있는데, 자 이 이재용 부회장이 소위 지금 구속 기소돼 있는 건 뭐냐면은 소위 삼성전자 코아스포츠에 소위 73억 준 거, 그 뇌물 준 거, 그거로 지금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정영식 재판장은 바로 검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삼성전자의 돈이 자 어쨌거나 갔는데 그 간 데는 어디냐? 코아스포츠로 갔다. 코아스포츠로 갔지. 그게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순실에게 야 안 갔다, 가지 않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뇌물수수죄 이거 적용하는 거 상당히 의심이 든다라고 법정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판사가 그 얘기를 할 때 제일 깜짝 놀랐어요, 사실. 그러니까 특검과 검찰은 뭐냐? 코아스포츠는 그 페이퍼 컴퍼니다. 실제로 페이퍼 컴퍼니이기 때문에 코아스포츠에 간 게 아니고 이거는 바로 대통령하고 최순실한테 갔다 해가지고 뇌물죄로 이게 기소가 돼 있는 거예요. 혐의가 돼 있는데 정영식 재판장이 이게 어쨌거나 코아스포츠 이거 페이퍼 컴퍼니 아니다. 회사 실체 다 있고 여기에 간 건데 그걸 대통령이나 최소한 피고인한테 책임 묻는다, 이재용 피고인한테 책임 묻는다,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서 자 검찰 여러분 방법을 탁 알려줍니다. 판사가 뭐라고 하느냐? 자 좋다. 뇌물수수를 주로 하라 이거죠. 이걸 이제 법률 용어로 하면 주의적 청구랍니다. 주된 청구를 뇌물수수로 하고, 그리고 이 코아스포츠에 돈이 갔으니까 코아스포츠 가니까 이거를 소위 말해가 예비적 청구를 해라. 그래서 코아스포츠에 간 거는 제3자 뇌물수수니까 제3자, 그리고 대통령이나 최소한 피고인한테 직접 안 가고 코아스포츠에 갔으니까 이 제3자 뇌물이니까 제3자 뇌물수수를 예비적 청구를 해라.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말을 탁 들을 때는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재판부가 말이야 대통령을 뇌물도 걸고 제3자 뇌물도 걸고 이래 걸면은 대통령 꼼짝 말 아니냐, 네. 하지 못하지 않느냐. 두 번째 얘기할 때 또 저건 또 뭐지? 그때 또 놀랐었어요. 그런데 저도 처음에 그런 생각이죠. 근데 이제 법조계 분위기 제가 다 취재를 해봤습니다. 법조계 분위기를 촥 해보니까 결국 정영식 재판장의 그 공고 내지는 요구입니다. 그거를 법원에서 표현한 거 공고 내 요구를 받아들여가지고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했습니다. 그럼 검찰이 자신 있으면은 이거는 확실합니다 하면 그냥 뇌물수수로 가면 돼요. 그러니까요. 그때 판사가 바꾸라고 하니까 그때 저희는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하니까 검찰은 예 바꾸겠습니다 된 거예요. 그건 뭐냐? 자신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법원에서 볼 때 이거 뇌물수수는 이미 무죄고 예비적으로 제3자 뇌물수수, 그 제3자 뇌물수수 하려고 하면 무조건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도저히 말도 안 되고, 그러니까 법원은 이미 판단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은 또 우리가 심리는 공정하게 했다. 어떤 대통령이나 이쪽을 특별히 봐준 게 아니고 자 특검 검찰 이것도 배려해가지고 공소장 변경하라고 우리 다 알려줬다. 그리고 너도 변경까지 했고 그 공소장 변경한 것까지 우리가 다 봐도 인체가 안 된다. 그럼 무죄예요. 지금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이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재용 부회장은 2심에서 뇌물수수 부분 무죄다 하는 지금 분위기예요. 자, 그러면 이게 항소심만 그러냐? 그거 아닙니다. 김세현 재판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최소한 피고인이 1심을 담당하고 있는 김세현 재판장. 김세현 재판장도 이미 검찰에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이 뇌물수수 이거 좀 잘 안 되니까 예비적으로 주의적 예비적 청구로 제3자 뇌물죄 이걸 공소장 변경 좀 해라, 좀 하세요 라고 했는데 검찰 안 하겠습니다예요. 왜? 아직 1심이니까 1심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선고해서 검찰이 박살나면은 그때 가서 2심에서 하면 된다 하는 그거예요. 그런 마음 갖고서 검찰 안 듣겠습니다 하는데 이미 법원은 삼성전자에서 소위 코아스포츠에 말값 보낸 거 이거 뇌물죄가 성립 안 된다 하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검찰은 지금 어떤 입장이 되는 겁니까? 검찰은 와, 뇌물수수 이게 무죄돼 보십시오. 지금까지 수사한 게 뭡니까 이게? 그래 되니까 지금 그동안 이재용 부회장하고 말이지 정유라고 말하고 막 엮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무너져 버리면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도 무죄요, 대통령도 무죄요, 최소한 피고인도 무죄입니다. 그건 뭐 당연한 거. 그러면 저희는 당연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다른 거 하나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국정원 특수활동비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사건의 성격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검찰이 이 박근혜 대통령을 소위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해서 추가 기소를 했습니다. 좋아요. 기소는 뭐 검찰 마음대로 하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그 추가 기소한 내용을 보면은 검찰 스스로가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걸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게 뭐냐? 그동안에 이 뇌물죄라는 것은 공무원과 관련된 범죄입니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가지고 돈을 받았다. 그게 바로 뇌물죄예요. 그게 아주 간단한 죄예요. 근데 최소한 피고는 뭡니까? 공무원 아닙니다. 민간인입니다. 민간인 최소한을 뇌물죄로 엮는 것은 뭐냐? 대통령과 공동정범이다. 이래서 엮은 거예요. 그럼 공동정범은 뭐냐? 대통령과 최소한 피고인은 경제 공동체고 공동지갑이고 소위 같은 집에서 같이 돈을 막 쓰는 그런 관계다. 그런 식의 논리로 소위 검찰이 대통령과 최소한 피고인을 엮은 겁니다. 뇌물로 엮었는데 그러면서 아니 경제 공동체 또는 공동지갑 그 근거가 뭐요? 하니까 검찰이 내세운 게 딱 그거 아닙니까? 그동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죠. 대통령이 최소한 피고인한테 그 옷 해외 순방 때 입을 때 그 옷 여러 벌 맞춘 거 그 옷가 그 대통령이 안 냈다. 최소한 피고인이 대신 내줬다. 대납을 했다. 그게 바로 증거다. 검찰도 그래 주장했고 전 언론이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대통령을 특활비로 추가 기소하면서 검찰이 밝힌 게 뭡니까? 아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소위 특수활동비 받아가지고 옷값 냈다. 그 중에 7억을 옷값으로 줬다. 옷값. 그러니까 36억 5천만 원의 사용처 그 7억 옷값으로 줬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죠? 그동안 검찰은 돈이 엄청나게 많은 최소한 피고인이 이 대납을 하고 말이지 두 사람 경제 공동체라고 주장했던 그 논리는 어디 갔습니까? 지금 이런 검찰이 스스로 이걸 모순이라고도 하지만 자기 얼굴에 침을 뱉었는데 그게 자기 얼굴로 다시 떨어진 겁니다. 이게 검찰이 그걸 알까요? 언론이 지적을 해야죠. 언론이 아니 그동안에 옷값을 말이지 최소한 피고인이 대납했다고 주장하던 검찰이 왜 갑자기 옷값을 대통령이 직접 지불했다고 하느냐? 그럼 대통령 그동안 하신 말 틀린 거 없습니다. 내 사적으로 돈 쓴 적 없다는 말, 그 말이 다 맞습니다. 이제 대통령께 소위 국정원 특수활동비 관련해가 추가 기소를 탁 했습니다. 그래 되니까 최소한 피고인은 소위 말해 옷값 대납에서 확 빠져버렸습니다. 옷값 대납 이런 부분에서 그러다 보면 최소한 피고인의 죄도 상당히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 적용한 소위 특활비 추가 기소가 제가 볼 때는 제가 성립되느냐 안 되느냐도 앞으로 이제 국정원 법 해가지고 여러 가지 따질 게 많습니다.
그 죄 자체도 그 혐의 자체도 저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결국 대통령을 창피 주려고 검찰이 시도했다가 오히려 최소한 피고인을 풀려나게 해주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거짓말을 하다가 검찰이 자기 발등 찍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진실은 하나예요. 그리고 범죄 혐의도 하나입니다. 그것만 딱 하면 돼요. 그럼 끝입니다. 왜 이게 안 되니까 또 이거로 엮고 또 이거로 엮다 보니까 서로 막 논리적인 충돌이 생기고 모순이 생기고 자기 얼굴에 스스로 침을 뱉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대통령 재판입니다. 근데 이거를 기자님은 잘 지적해 주셨지만 이거를 누가 제대로 짚어서 헤쳐나갈지 정말 걱정이에요. 지켜보십시다. 지금 뭐 대학가 움직임도 그렇고 그리고 국민 여론도 이제 문재인 정부가 하는 모든 행동을 하지만 않는다는 그런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을 갖고 우리 좀 지켜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